제1 발표 산업의 심장에서 균형의 숨결을 찾다. 구미의 도시 공간과 재구성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경북대 이시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이시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교수님 기조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예, 이철우 교수님께서는 뭐 재직 중에도 뭐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가까이 지내면서 많이 배웠고요. 오늘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 모처럼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제하게 될 우리 이승희 교수님, 저 개인적으로는 친구입니다만 또 평소에 자주 못 뵙던 친구인데 이렇게 반갑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모교철학원 인문도시 사업단 이 얘기를 물론 모교철학원은 그 명성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문도시 사업단 얘기는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 구미학 이거는 뭐 더군다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좋은 모임을 하시고 이제 공부 모임이죠.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해서 어떻게 알으셨는지 어떤 채널로 하셨는지 몰라도 저한테 발표를 요청하시길래 조금 저도 의아했습니다.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은 저는 굉장히 딱딱한 학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시계획이거든요. 이 도시계획 책은요 언제 읽으면 좋으냐면은 그 밤에 잠 잘 안 올 때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 불경 읽는 것처럼 도움이 됩니다. 도시계획이 정말 재미없는 학문이고 그러는데 인문도시 사업단이라는 데서 이런 저를 이렇게 부르시길래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철우 교수님 발제 큰 그림에서 이렇게 넓게 보면서 길게 보는 그런 내용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지역학이 어떤 이 구미 지역학, 구미학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하는 큰 방향. 그래서 그 큰 방향 중에 그 큰 꼭지 중에 제가 이제 그간에 공부해온 도시라는 영역이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부분에 굉장히 만족해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은 뭐 근사하게 이렇게 다뤘는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근사하지 않습니다. 뭐 처음에 도희명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길래 인문도시, 인문학적 뭐 감성 이런 말씀도 하시길래 제가 살짝 틀어봤습니다. 틀었더니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냥 했습니다. 산업의 심장에서 균형의 숨결을 찾다. 사실은 저거는 챗 GPT-4가 찾은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내용을 딱 줬더니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이런 사업단에서 인문도시 관련해서 조금 말랑말랑한 좀 소프트한 그런 데서 아마 하는 모임인 것 같은데 거기에 적합한 제목이 뭘까라고 물어봤더니 저걸 내주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지는 않았는데 제가 살짝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긴 뭐 제가 내용을 전혀 바꿀 수는 없으니까 물리적인 구미의 도시 공간 구성 방향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 뭐 2번, 3번, 4번 거의 대부분이 순수히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미 나왔던 선현 학자들, 특히 이제 구미 관련 도시계획, 특히 구체적인 책자 말씀을 드리면은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 자료 이런 거를 묶어서 제가 재편집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재구성했다는 그런 정도고 순수한 재창작은 없음을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여기 큰 순서는 오늘의 구미를 먼저 보고서 2040년의 도시를 내다보면서 그리고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다 균형입니다. 또는 어울림, 조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한데 묶으면은 균형이라는 걸로 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제가 잘 모른다는 얘기고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새롭게 경험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을 아주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연구년으로 이제 학교에 거의 안 나가다가 요즘 이제 공부를 좀 새로 시작할 참에 또 요즘에 제가 무슨 큰 하나 뭐 부담을 하나 지게 돼가지고 좀 공부에 약간 지장이 되는데 그 지장이 되는 과정에서 이걸 썼기 때문에 역시 제한이 좀 많다는 말씀을 변명삼아 미리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른 거는 보시면 다 아는 사항이고요. 그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철우 교수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앞으로는 다른 용어를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소멸, 지방정부 소멸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자치단체는 파산으로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지역, 땅 또는 플레이스, 사람과 묶여진 그 땅으로서 지역으로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나름대로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지방소멸 얘기 기왕 나왔으니까 이제 이 얘기 관련해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한 달도 안 된 그 일인데요. 제가 아침마다 읽는 이제 구독하는 신문 이제 뉴욕타임스하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한 20년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뉴욕타임스 일면 기사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일본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일본의 1992년도 현실 무슨 소리냐면 긴 얘기를 짧게 하면요. 그 당시에 일본 합계 출생률이 1.5였습니다. 근데 주된 논조는 이제 드디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일본이 드디어 망해간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2.1, 2.3쯤 돼야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1.5라 해가지고 92년도 초반에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정부가 또는 시민사회에서 온갖 난리를 치면서 뭐 보조금도 주고 세금도 감면하고 청년들 애 낳으면은 군수가 찾아가서 인사하고 절하고 요즘 우리나라 모습하고 똑같죠. 그렇게 20년을 노력해 온 거예요. 근데 그 기사의 결론은 뭐냐면은 20년 동안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답니다. 일본은 곧 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짝 우리나라 얘기가 한 줄이 들어가 있는 게 한국은 더 심하다. 예. 다 아시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입니다 지금. 1.5대 그 난리가 났는데 0.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뭐 애는 쓴다 그러는데 뭐 오늘 밤에 일어나는 그런 일 말고요. 딴 말고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예산에 막 이름만 갖다 붙이고 하지 평소 쓰는 일반 예산을 이름만 저출산, 이름만 고령화 예산으로 붙이지 실제적인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소멸 또 경북 소멸, 경북은 제가 좀 이따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구미도 소멸까지는 아닐지언정 이런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존경을 보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한 마음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일반적인 내용은 그 구미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 자료를 제가 정리하면서 제가 공부가 좀 많이 됐어요. 구미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대학교 졸업생들이 엄청 진출해왔죠. 그간에 70년대 전자공학과 제가 이제 81학번입니다. 81학번인데 저희 동기생들 전자공학과 학생 단일 학과가 800명이었어요. 그 800명들이 구미에 삼성, 뭐 LG 또는 뭐 전국적으로 또 대덕연구단지 이런 데 퍼지면서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거는 누구나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LG전자의 그 CEO들 그걸 전체를 다 전수조사해 보면은 경북대학교 출신이 한 4위 내지 5위쯤 됩니다. 임원 숫자로 따졌을 때 여전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보다는 약하겠죠. 그러니까 구미는 그런 현상의 중심에 있던 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뭐 경북대학교를 나온 저나 경북대학교에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저는 당연히 관심도 있고 내용을 많이 알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관심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미 다 하신 얘기지만 포항 50만, 구미 40만. 딴 데에 비해서는 그나마 괜찮지만 여전히 참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 여기 뭐 이런 성장형 도시 이거는 사실 제가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공식적인 용어처럼 아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순이동 인구 뭐 이런 얘기 좀 하시는데 여기 이제 경북도 얘기를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인구 이동은 대부분 마이너스 이동이죠. 서울로 수도권과 대비했을 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강원도 할 것 없이 한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순유출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경상남도에서도 전라남도에서도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2023년도 총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이제 원하신다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부터 좀 갈라집니다. 충청도하고 전라도는요. 50대, 60대, 70대부터는 순유입입니다. 수도권으로부터 인구가 거꾸로 돌아와요. 정말 신기하죠. 물론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700명, 어떤 데는 12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권에 살던 노인이라고 하면 제가 안 되죠. 장년 인구, 50세 이상의 장년 인구 또는 60세 이상의
작년 플러스 인구들이 서울 살고 경기도 살다가 전라도로 내려가고 저 강원도로 갑니다. 충청도로 가요. 아, 그런데 대구 경북은 말이죠. 정말 초지일관 인구를 무조건 뺏기고 있습니다. 70대, 80대까지. 그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 왜 그런지 저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잘 분석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구미도, 경상도, 경상북도 어쩔 수 없이 그래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 뭐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 요거는 아마 흐릿해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요거는 제가 이 작업이 제가 거의 유일하게 제 손으로 요번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작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빅카인즈라고 저 뉴스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기사 사이트가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가보시면 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께 들어가시면 대본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전국 일간지, 지역 일간지를 통째로 전수로 해서 모든 기사, 모든 칼럼, 사설을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이것도 1분도 안 걸려서 각각 하나 한 건데 전국 일간지 같으면 뭐 경향, 조선, 동아, 한겨레, 진보, 보수 합쳐가지고 11개를 한 거고요. 경제지는 뺐습니다. 지역 일간지는 아시다시피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북매일, 뭐 경북일보 이런 식으로 5개인가 그럴 겁니다. 이거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미라는 것 또는 구미도시계획, 구미도시 이런 거를 넣었을 때 기사가 쫙 나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총 전국지는 32,000건, 지역 일간지는 더 많죠. 99,000건이 나옵니다. 구미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뚜렷하진 않은데 약간의 경향치를 볼 수 있어요. 전국 일간지 한번 보십시오. 경북도, LG화학, 또 협약식, 구미시장, 지자체, 뭐 국가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적인 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뭔가 뭐 김정월 시장도 나오고 우리 시장님은 저희 학생입니다. 사실 우리 대학원생인데 혹시 오늘 나올지 몰라가지고 제가 문자를 드릴 때 안 나오셨네. 그리고 이 지역 일간지를 보시면 여기는 좀 달라요. 색깔이. 여기 보시다시피 무슨 LG화학이라든지 보조금, 광주형 일자리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로 시의원, 학회 관계자, 도의원, 국회의원, 김영식 의원, 경선, 장세용 이런 것만 눈에 띕니다. 그게 뭐 굳이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게 예를 들면은 이 전국 일간지에서는 그나마 저 약간 저기 대외적인 큰 덩어리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거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전국 일간지에서조차 우리 구미 사람들이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구미의 정체성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할 만한 단어,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박정희, 새마을 이런 거 보세요. 있는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새마을 별로 없고요. 여기는 지역 전국 일간지보다 더 심하게 지역 정치에 주로 관심이 있고요. 약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역 일간지에서 나오는 거는요. 호텔 금오산, 관광자원 금오산 상가번영회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저 나쁜 의미로 제가 해석할 생각이 아니고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전국 일간지에서도 구미의 너무 전통적인 오래된 그런 이미지 키워드를 이제는 별로 높이 안 친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끼리만 박정희 새마을 막 이러지 국가산업단지 이러지 전국에서는 별로 비중 안 둔다는 것이고 지역 쪽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면을 제가 일부러 찾으려고 합니다. 새마을, 박정희 이런 건 물론이고 공단 이런 건 물론이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서 오히려 신경 쓰는 거는 금오산, 호텔, 상가번영회, 비즈니스 이런 거를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실사구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가지고 뭐 주장을 뭐 오래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구미 시민들이나 구미 지역 일간지에서도 이제는 뭔가 현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좀 실사구시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달에 한 거라 가지고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결론 부분으로 제가 써놨죠. 새마을이라든지 전통적으로 뭐 이렇게 했던 거는 별로 이제 과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발표한 이거는 사실은 이런 엄청난 그런 것 또 이철호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엄청난 큰 그림이 아니고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도시계획 박사니까 도시계획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도시 현재 모습도 사실은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산업 구조가 불안하고 일자리가 뭐 그런 얘기죠. 여기서도 근데 물론 제 발제하고 약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는 산업단지도 결국 토지 공간 위에 소지하는 것이고
토지 공간과 함께 구도심과 옛도심과 연계성 이런 거는 당연히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 감소 부분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인구 감소하고 또는 고령화하고 무슨 도시계획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1인 가구입니다. 어르신들 혼자 사시든 청년들이 혼자 살든 1인 가구니까 주택 수요 자체가 다르죠. 이제는 뭐 40평, 50평 아파트 아무도 안 찾습니다. 30평도 넓다 그러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15평, 25평 요걸로 대세로 가고 있는 셈이 이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에서도 뭔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통 부분입니다. 제가 한 25년쯤 전에 그 대전시에서 교통먼 이거 가지고 마지막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교통 부분은 아주 우아한 표현을 해가지고 사람과 장소의 그 교환입니다. 교호작용, 상호작용이죠. 여기 써놨듯이 이제 우리 보통 교통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transportation 또는 transport 이렇게 표현하는데 북유럽에서는 말입니다. communication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도 아니죠. 10년쯤 전에 스웨덴 학생이 제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 얘기를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니네 이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쓰냐 그랬더니 아 맞대요. 커뮤니케이션 말고 트랜스포테이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 자기도 영어 단어 알긴 아는데 이 사람 영어는 하는 친구니까 영어를 알긴 아는데 자기는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메일을 봤을 때 사람과 장소의 상호작용이다 또는 소통이다 하는 말을 저는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슈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만 겸사해서 드리고 환경 문제 부분은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아마 일반화된 그런 내용이라서 예. 여기 제가 지금 처음으로 인용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 이 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 스와트 분석도 이건 제게 아닙니다. 이미 국민시에서 발간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거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까 이철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라든지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한 내용 중에 일부가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할 내용도 들어 있어 가지고 스와트 분석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2040년에 도시를 내다보면데 여기도 제가 그 짧은 몇 달 사이에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기본 계획을 제가 일단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체가 약간 요거는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인문도시 사업단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구미가 아니고 이제 인문도시 사업 지원단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제목이라도 좀 바꾸면서 좀 해봤습니다. 꿈을 심는 땅, 일자리의 정원, 뭔가 폼 나는 것 같으죠. 그러니까 일자리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일자리라서 이거를 얼만큼 늘리느냐 하는 얘기도 현재 보면은 2020년 현재 60%에서 40년까지 63%로 올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아까 이철호 교수님께서 잠깐 기업체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배운 도시계획에 아주 큰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구가 이동을 먼저 하느냐, 주택이 앞서야 되느냐, 인구가 먼저냐, 주택이 먼저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먼저냐, 잡이 먼저, 일자리가 먼저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 맥락이 비슷한데 아무리 큰 산업단지 모아놔도 젊은 친구들이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안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 오는 게 많고요. 근데 거꾸로 사람이 먼저 그 도시에 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막 살고 재밌게 살고 있으면은 기업들이 거꾸로 올 수 있어요. 뒤에 따라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철호 교수님도 얘기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증 자료에서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먼저인지 기업이 먼저인지 이 논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를 얘기를 할 때. 단순히 대기업 유치, 물론 중요한데 대기업 유치와 함께 동반돼야 될 게 꼭 있다. 그런 말씀을 겸사해서 드립니다. 낙동강의 노래, 그냥 근사하긴 한데 어쨌든 낙동강. 이게 낙동강과 금오산은 누가 뭐래도 우리 구미의 지역 자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 바보죠. 바보고 오늘 제가 오면서 호수 바로 옆에 호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하고 왔을 때는 호수에 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참 보기 좋았는데 좀 지금 말라가지고 좀 썰렁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를 뭔가 자꾸 옛날 걸 고집할 게 아니고 젊은 세대의 감성에 자꾸 맞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감은 원령교라고 있어요. 아마 가보시면 계실 텐데 안동 그러면 누구나 도산 서원 또 병산 서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교통도 되게 안 좋고요. 원령교는 사람이 넘칩니다. 넘쳐. 그 만든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원령교 이렇게 쫙 해놓고 걷기 좋게 해놓고 카페 옆에 있고 하니까 막 넘쳐나거든요. 거기는. 요즘 저 SNS라도 이런 데 보면 핫플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뭐 낙동강이든 금오산이든 간에 이 저 장소의 어떤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려면은 이제 할 수 없이 세대 변화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웃는 공감의 터전. 이건 당연히 이제 이것만 봐도 복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 2020년 구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 이걸 보니까 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을 높여야 되겠다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쇠사슬이 아무리 튼튼하고 길어도 그 쇠사슬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는 가장 약한 골이 하나다.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존 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이 모두가 웃으려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푸르름을 잇다. 참 이거는 뭐 근사한 말이니까 말을 넘어가지고 같이 계속 애를 써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기술이 어울린 안전한 안식처. 요거는 최근 요 내용이 사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구미도시기본계획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제목을 바꾸면서 쉽게만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이 스마트 기술, AI 기술이 발전이 너무 빠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인데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배한다고 치고 지배당하기 전까지 잘 아우르면서 다독거리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순서인데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균형이라는 말, 이거를 제가 키워드로 일단 삼습니다. 근데 균형인데 어떤 균형이냐? 물론 여기 이 내용 5가지 균형만이 뭐 총망라적인 것도 아니고 요 5가지가 서로 상호 배타적인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가 묶어본 거는 영내 공간, 땅의 균형입니다. 그 다음에 길다님, 교통이죠. 그 길다님인데 다니는 사람들의 계층 균형. 그 다음에 보라색과 녹색의 어울림. 그 다음에 밀도 안전의 조화, 내외부자 간 균형.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크게 5개로 묶어봤습니다. 중심 주변의 공간, 요거는 사실은 여기 1번, 2번, 3번, 5번으로 나온 게 아까 기조 발제하셨던 이철호 교수님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귀담아 들은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총체적 정주 환경 개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이를테면은 그 여러 가지 큰 덩어리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은 저는 그 하나를 가지고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시계획, 물리적인 도시계획, 뭐 녹지계획이든 뭐든 간에 그거를 그 하나에 제가 집중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역성을 재창출한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근데 지역성을 재창출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하는 거는 물리적인 부분만입니다. 어떤 경제사회적인 거라든지 문화적인 거는 제 영향이 딸리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땅 위에 공간의 결이라는 말로 제가 뭐 제주 부렸습니다만 중심 주변의 공간입니다. 균형입니다. 이거는 이 토지라는 말만 하면 사실 너무 넓어지지만은 어차피 우리 도심지든 뭐 신도심이든 옛도심이든 또 산업단지든 간에 땅 위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땅이 어떻게 개발되는가, 어떻게 가치가 배분되는가, 경제적 이익도 배분되지만은 사회적 가치도 배분됩니다. 다 자연스럽게 도시 발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뭐 어쩔 수 없이 구미는 산업단지 중심이었다고 치고 그리고 옛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따로 안 드리더라도 너무 잘 아실 건데 그 도시 간의 균형, 지역 간의 균형이죠.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 중에 특히 전공한 거는 도시성장관리입니다. urban growth management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성장관리는 이를테면 나쁘게 보면은 잘 나가는 지역 부자들 동네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좋게 말하면은 도시 전체의 어떤 균형을 맞춰 가지고 어떤 도시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대응해가면서 균형 있게 성장해가는 그런 것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제가 저는 이제 후자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 성장 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뭐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한 것이 바로 옛도심 균형 개발입니다. 그거 하면은 성장 관리의 한 3분의 1 내지 절반은 다 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 땅의 균형, 이 중심 주변의 균형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구도심, 신도심 격차가 뭐 구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딴 데도 다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구도심 재생 부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물론 중심일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 사람들이 기억이나 기록이나 어떤 그런 것도 같이 살리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대중교통 부분입니다. 이거는 길다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고속국도라고 표현하죠. 고속도로라든지 민자유치도로를 빼고는 우리나라 모든 도로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무료. 사도가 아닌 한, 사도는 무료라는 표현보다는 못 들어간 거죠. 못 들어갔는데 이제 그 프라이빗 로드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 그런 예외를 빼면은 대부분의 도로는 무료입니다. 왜 무료냐?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공공재의 특성이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자유롭게 쓰는 거잖아요. 시내버스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시내버스를 왜 100% 무료로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하고 동갑입니다. 제가 교통국장을 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대전시 교통국장이었는데 그때 그 시의원 한 분이 당돌하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국장 그러더니 왜 대전시 시내버스를 100% 무료로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는 제가 답을 잘 못하고 뭐 지식이나 경험이 딸려가지고 잘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야 돼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아서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서 이 무료를 하는 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 거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섬이 뭐 엄청나게 많은 군입니다. 전체가 섬이죠. 거기 시내버스가 다 무료고요. 경북 청송에 가면 시내버스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시 가면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전체를 무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사례일 뿐이지만은 사람들 간에 길을 다니는데 사람들 간에 균형을 맞추는 가장 한 전형적인 사례로서 시내버스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보라 녹색 이 보라색은 우리 보통 토지 용도 그릴 때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할 때 공단을 상징합니다. 산업단지. 워낙 여기 구미는 뭐 공단 유명하니까 당연히 그런 녹색이거든요. 이 땅의 숨결이라는 표현 이거 표현한다는 게 공단 상상하면 굉장히 보통은 이제 뭔가 황량한 느낌이죠. 그리고 브라운필드라고 얘기하는 브라운 색깔은 옛날 도심지를 보통 이제 황폐한 도심지를 상징하는데 정확한 이 제목 같으면 보라, 브라운, 녹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단 앞에든 자기 집 앞에든 거리에 나무나 녹지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2020년도 조사입니다만은 구미시 도시사회조사 보면은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1등이 공원 유원지를 넓혀달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다른데 그걸 좀 빼더라도 이쪽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녹지의 중요성은 그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대형 멀리 있는 대형 공원, 뭐 금호산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멀리 있는 녹지보다는 동네 주변에 깡총 뛰어서 걸어갈 수 있는 녹지가 자꾸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시 녹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녹지 조사를 하면 구미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대구가 높아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대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교도 물론 많고 학교도 공원 용지거든요. 공원 용지처럼 돼 있잖아요. 저희 집 앞이 경북대학교인데 이거 뭐 길만 건너서 손만 뻗으면 제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측면도 있고 학교도 많죠. 또 조그마한 공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바깥에서 보는 좀 사나운 이미지와는 달리 적어도 공원 녹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참 좋은 도시입니다. 자, 여기 이거 녹지 공원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밀도와 안전입니다. 이거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더욱더 강조되는 그런 내용인데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2012년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마 이 자리에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부터 한 10년도 더 된 이제 시기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쓰면서 왜 승리냐, 뭘 강조했냐면은 결국 밀도를 강조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고 고층으로 지으면서 지혜가 모이고 또 자원을 절약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표현으로 인류 예지의 승리가 최종 집결된 터가 도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지구상에 도시가 그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도시, 가장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가 어디냐? 뉴욕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굉장히 동감을 한 편인데 저는 뉴욕에서 한 22일 가까이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출장도 하고 해가지고 아는데 거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마천루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적으로 옳은 도시라는 거죠. 땅을 소비를 굉장히 덜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이동하는 비용도 덜 들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 간에 서로 아이디어가 교환되는 거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이제 제일 바람직하지 못한 도시가 어디겠느냐 한번 잠시 제가 물을 마실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그 뉴욕 맨하탄하고 제일 반대되는 도시가 어딜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두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바이라는 데가 정말 잘 나가는 도시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그걸 이렇게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저는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저 컨퍼런스 때 가가지고 직접 경험을 했는데 거기는 큰 도로에 그 저 가로수 하나하나에 호스를 다 꽂아놨어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 끝에 있는 카메라 계시는 거기 그 정도 거리인데도 이렇게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저까지 한 1km, 2km 갔다가 유턴해가지고 다시 1km, 2km 내려와야 그리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물론 멋있는 건 많이 있죠. 버즈 칼리파라든지 그런 저 마천루도 있고 멋있긴 멋있는데 절대 도시공학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도시가 절대 아닙니다. 자, 밀도 안전 얘기하다 보면 저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요거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똑같은 에드워드 글레이저 2012년 똑같은 학자가 2022년에 2023년인가요? 또 다른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도시의 생존이었어요. 아니 한 10년 전에는 승리했다고 막 우기더니 10년 좀 지나니까 무슨 생존을 걱정하느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19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도시가 너무 많이 모여 살고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 전염병 문제에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생존이 문제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쓴 책입니다. 어쨌든 그걸 같이 보십시오. 뭐 요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거는 제 논문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왔는데 밀도 얘기했습니다. 자, 5번째 마지막으로 내부자 외부자 간의 어울림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철호 교수님 발제 중에 보면 진입장벽의 해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주로 아마 청년 계층에 대해 쓰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청년 말고 어떤 구도심에 좀 형편없이 쇠퇴하다가 예술인들이나 청년 기업가들이 와가지고 막 살아나면은 그 임대료가 폭증하잖아요. 그럼 원래 거기를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둥지 내몰림을 당하는 거죠. 그게 이를테면 내부자 외부자 갈등 배척 현상의 전형적인 한 모습입니다. 이 구미에서는 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또 배척하는 그런 것보다는 포용하는 그런 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거를 많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대응책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서울, 광주, 세종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구미시에서 이런 현상이 좀 심해지면은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뭘 했다기보다는 현재 있는 자료라든지 문헌, 언론 같은 걸 종합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했고 딱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균형이라는 말, 그게 조화라는 말, 어울림이라는 말을 이 물리적인 도시 공간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슈 중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몇 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구미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